네, 2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AI 로봇 테마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0.35% 올라지고 있는 현 시점. 무엇이 눈에 띄는지 실시간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투자할 맛 나는 그런 한 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대급 혹한기에 LG 디스플레이 휘청. 최근에 그 전자업계에서 발표되는 실적들은 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영업 손실이 2조를 넘겼는데 역대급 혹한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에 그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조 3,016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손실이죠. 네, 8,7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2022년 총 영업 손실은 2조 850억 원을 이번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전방 산업의 그 재고 조정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 그 중대형 패널 가격의 약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고 감소를 위해서 가동률을 좀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워낙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욱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게 이번 실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LCD 같은 경우에는 사업 철수를 이미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상 한 1조 3,305억 원 정도를 이번에 손상 처리를 하면서 잡혔던 부분도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일대 밝히기로는 현재 그 스마트폰용 신규 라인 가동으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흑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만 해도 파랗게 물이 들어있던 주가가 빨갛게 올라서면서 지금 한 3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을 거 알았는데 실적 확인했으니까 좀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걸까요? 두 개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쁘다라는 건 다 예측들을 했었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나빴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나쁜 건 나쁜 거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끝이었고요. 대신 이제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시장에 이제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산업 전망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업체와 수주형 사업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올해는 40%, 내년에 50%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형 사업 비중이다라는 게 대형 거래 업체들과 이제 장기 거래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 계약 거래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패널에 대한 가격 변동폭에 상대적으로 좀 둔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 4분기에 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서부터는 실적이 매출이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해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이제 고강도 이제 비용 절감 정책을 이제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분기에 1조 원 정도를 지금 비용을 감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영업 적자가 분기별로는 한 8,7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만약 1조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업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이사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눈에 띄는 매력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오히려 매력적인 발표가 있었다라면은 저는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회사에서 좀 강하게 무언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서 당장 전방 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이제 저점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판단했다라고 좀 여기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제 한참 절정이던 그 주가가 높았던 시점 대비해 가지고는 현재 주가가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지수 자체가 매력적인 가격대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동사의 주식을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알맞는 현재의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 사실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전일장엔 저희가 삼성전기 네. 이야기도 했었어요. 지금 전자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인데 다행인 건 그래도 주가가 그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약간 좀 바닥다지는 그쵸. 신호로 네. 받아들이는 회사들이 꽤 많다는 거. 그게 그나마 다행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임순재 대표? 네, 일단 뭐 저도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IT 관련된 업체들의 올해 이제 실적 여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뭐 상저하고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저하고는 뭐 좋게 얘기하면 지금은 나쁘고 하반기에는 모르겠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2분기에 경기 둔화가 시작이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과연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TV나 이런 뭐 스마트폰 모니터 관련된 분야의 뭐 업황이 개선이 돼야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저하고에 속아선 안 되겠네요. 그 하고가 정말 하반기에 업황이 좋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보단 낫겠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건지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세상 운임 꺾이는데 해운주는 맑음? 참 해운주 할 때 운임을 꼭 보는데 최근 운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관련주의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HMM은 오늘 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매각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장 이제 열리기 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HMM이 이제 포스코 그룹을 좀 미팅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오늘 오전장에 주가에 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HMM의 이제 최대 주주죠. 정부 측에서도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매각 이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현재 그 거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 SDS, 그다음에 LX그룹의 판토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한 포스코 등을 인수 후보로 현재 업계에서는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동안 매각함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주가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기에 지금이 아마 좀 적합한 시기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는 11조 원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 측 지분이 한 40.7%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연구체 발행만 해도 지금 현재 2조 6천억 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체가 주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면은 정부 측 이제 현재 지분이 한 70%대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들을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좀 물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SN그룹 관련주죠. 그 대한해운도 오늘 장중에 12%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SN그룹이 3대 주주로서 한 5.52%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대한해운 측에서도 이제
인수전에 좀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오늘 좀 반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그래서 SM 측에 바로 전화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여쭤봤더니 여전히 회장님은 굉장히 의지는 강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그룹차 측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우리는 봐야겠죠.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SM 측에서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매각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쵸. 그것이 굉장히 사실 매각 기대감을 더 들끓게 네. 할 수도 있고 찬물을 끼얹듯이 확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뉴스를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저는 HMM 때문에 해운주들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그 외 뉴스들도 있어요. 그 HMM 외에도 페노션도 올랐고 좀 많은 종목들이 오른 중에 이유가 세계 최대 해운 동맹 해체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해체하면 다른 기업들이 가져갈 파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경쟁이 더 각계 전투로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일단 뭐 치열해진다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대 동맹이라고 보통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세계의 그 큰 동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2M이라는 이제 요번에 해체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동맹이 뭐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션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더 얼라이언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동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HMM은 더 얼라이언스 동맹의 회원사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세계 1, 2위 업체인 이제 머스크와 그다음에 MSC가 구성되어 있는 2M이 이제 해체를 하겠다. 25년부터 해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양사는 경영 전략 차이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선단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자라는 쪽이고요. MSC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선단을 확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자라는 쪽이었는데 양쪽의 경영 차이가 좀 컸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존에는 3대 해운 동맹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그 골고루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맹마다 서로 경쟁이 격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2M이 해체가 되면서 1, 2위 업체가 별도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경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올해부터 컨테이너선이 이제 2020년도서부터 이제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됐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수가 돼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컨테이너선에 대한 경쟁 격화가 아마 기존보다 더 심해질 거고요. 특히 1, 2위 업체인 머스크나 그다음에 MSC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컨테이너선 발주가 상당히 양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HMM 같은 경우는 북미 노선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그런 노선인데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태평양 노선 같은 경우는 머스크나 그다음에 MSC도 상당히 중요한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중국 선사들이 시장 참여율이 상당 부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지금 해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네. 향후에 경쟁 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이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그리고 BDI 지수를 좀 따로 보는 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페노션도 HMM도 같이 시세가 분출됐다라는 거에 이게 약간 그냥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그런 건지 정말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BDI 지수는 저렇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왜 이들이 올랐을지 해운수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헷갈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반도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치킨 게임도 쉽게 말씀드리면 치킨집이 많을 때 벌어집니다. 근데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불황을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잠깐 반짝 이 최근 몇 년간 좋았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마케팅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HMM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삼성 SDS나 포스코 같이 이런
대기업들이 언급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뉴스에 반응했던 날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날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뉴스가 언급될 때 그럴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고 HMM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시장 반등에도 바이오는 찬바람. 성장주가 부활했습니다. 로봇, AI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도 한번 꿈틀 그리고 2차 전지도 꿈틀거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어요. 왜 이들에게 그렇게 소외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글로벌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죠. 해외 증시는 좋아요.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네.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약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한 기업들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약을 개발한다 아니면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만 해도 바이오주기 들썩들썩이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투자들이 길게 이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소문에 의해서만 뭐 주식가는 움직일지 모르지만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리 찾기가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투자자들이 뭐 이제 느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소문에 움직인다 보니 결과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뭐 신약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컸지만 그나마 지금 신약 중에 잘 팔린다고 하고 있는 뭐 HK 이노엔의 K캡 같은 경우도 지금 연 매출로 기준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대박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박 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그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최종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간에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트렌드가요. 해외 증시에서 올랐던 종목 네. 그다음날 국내 증시에서 올리자. 약간 그쵸.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왜 다른가 했더니 해외에서는 신약이라는 무언가 좀 이슈거리가 있었지만 네, 그렇죠. 국내에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 좀 아쉽네요. 그 안에서 오늘 ST큐브의 경우는 장중에 18%나 급락을 했어요. 그쵸. 지금은 좀 밑꼬리가 달려서 한 1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팜과 전략적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그 기대감을 안고 상승했던 주가가 오늘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오로지 다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를 냈죠. 그래서 루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동사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세계적인 빅팜 중에 하나죠. 그 BMS와 기술 수출이 아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이제 열리기 직전에 BMS와의 그 딜이 무산된 것 같다라는 또 근거 없는 루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투매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동사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현재 여러 빅팜과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협상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확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 당사자들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넬마스토바트죠. 네, 임상 1상 마무리 단계라고 좀 밝히면서 현재 임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올해 제약바이오주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약간
루머가 도는데 그 루머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굳건하지 않다라는 걸로도 들리거든요. 두 분은 올 한 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선별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일단 좀 선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 그 기술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국제적인 평가를 보면 미국 수준의 한 70% 정도 이제 수준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직까지는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최종 임상 관련된 분야까지 적용을 한다라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런 신약 개발 물질이나 아니면 신약 임상 실험이 1 이상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해외 빅파마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것 정도로만은 쉽게 뭐 접근하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선변화되는 작업이 올해 내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해당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지금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